예,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.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추적 20분,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.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, 박지훈입니다. 네, 그리고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장용진입니다. 오늘은 좀 뭐랄까요, 믿기가 좀 어려운 네. 사건입니다. 그리고 이게 사건이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네.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이거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일부에서 스포츠 코너에서 잠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. 정종선 축구 감독, 네. 고등학교 축구 감독의 뭐랄까요, 뭐 범죄 혐의죠. 그렇죠. 범죄 혐의라고 해야 되겠죠, 현재로서는.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횡령 그리고 뭐 성폭행 네. 뭐 있는데, 자 일단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영진 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이 사건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.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업무상 횡령과 성폭행 혐의 두 가지인데요. 이제 네. 업무상 횡령이라는 것은 지금 그 언남고등학교 축구 감독으로 계신데 네. 이 축구 감독 축구팀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낸 돈을 빼돌려서 다른 데 썼다. 그게 액수는 한 5억에서 10억. 보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근데 그 횡령 사건을 죄송합니다. 그 횡령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고 그래요. 예. 추가적으로. 그렇습니다. 예. 그 이제 성추행 사건은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학부모를 성추행했다는 얘기고, 성폭행 사건은 학교에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좀 학교를 좀 방문해 달라라고 해서 갔더니 갑작스럽게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현재로까지는 피해자가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진술이 나왔는데 추가로 더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죠. 이게 뭐 JTBC 보도로 불거졌죠, 이 성폭행 그렇습니다. 문제는. 예. 사흘 전에 지금 예. 이게 처음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. 지금 현재 정종선 감독 측은 사실이 아니다, 사실 무근이다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 횡령 혐의 부분도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느냐. 변호사 표현은 그래요. 어떤 범죄 혐의도 구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구증? 변호사님, 네. 구증이 뭐예요? 입증을 좀 구증이라고 그래요. 그래요? 검찰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구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그 정종선 감독, 저도 이렇게 입에는 좀 익은 이름이에요. 이게 그렇죠. 어떤 사람이죠, 이게? 이력을 좀 보면요. 정종성 감독은 이제 그 스타 플레이어긴 한데 우리가 많이 모르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수비수 중심이었다 그래요. 아하. 예, 수비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1994년 그 월드컵 예선전부터 좀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. 미국 월드컵. 예. 네. 그 당시 이제 정종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각인된 것은 그 최종 예선전에서 이라크와의 경기를 하는데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골을 하나 헌납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사람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할 뻔했다라고 해서 처음 얘기됐다가 마침 그런데 미국 월드컵 가가지고는 또 엄청난 활약을 해요. 아하. 예. 아하. 그래서 이 정종선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게 된 것인데요. 예.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, 이렇게 현대 쪽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. 2001년에 이 언남고등학교의 그 축구팀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활동을 해왔습니다. 한 학교에서 20년을 감독을 해요? 그렇습니다. 실력을 인정받았다. 실력을 인정받은 거고요. 그 창단한 지 2년이 안 돼서 전국대회 4강, 8강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고 또 중학교 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인데 네. 이 정종선 감독의 손을 거치고 나면은 갑자기 이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상황은 너무나도 많았다는 그래요? 거예요. 예.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딱 지목을 했냐면은 그 어릴 때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에는 체격이 좋은 친구가 너무나도 이렇게 상당히 유리한데 뻥 차고 그냥 담벼 들어가지고 골을 넣는 그런 식으로 축구를 많이 가르친다. 그런데 체력 차이가 없어지는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그런 친구들은 쓸 자리가 없어진다. 따라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됐었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좀 뭐랄까요, 인정을 받는 그런 그렇죠. 지도자이고, 아까 그 김기범 KBS 스포츠 기자 얘기로 따르면은 고등학교 축구 연맹
회장. 네, 예, 회장 거기 회장이고 그쪽 그러니까 고등학교 축구계에서는 뭐 대부로 네. 불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2017년에는 그 전국 그 체육 한국 축구인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되기도 하셨어요. 아 그래요. 예.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예, 그 당시 네. 회장이 이회택 감독, 뭐 잘 아시다시피 네. 이회택 감독이고요. 이제 수석 부회장이 정종성 감독이었어요. 그래요. 자 이제 뭐 어떤 사건인지는 대략 정리가 되신 것 같고, 자 그 박준 변호사님 네. 이게 성추행, 성폭행 뭐 요 부분이 불거졌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아까 저기 장윤진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. 이게 어떤 사건인지 조금 뭐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. 일단은 초동 수사 과정이기도 하고요. 아하. 또 정종선 감독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리 조사를 받으면서 횡령 조사는 받았지만 성폭행이나 성추행 부분은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인합니다. 성폭행도 당연히 부인하고 성추행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예 조사도 안 받았다 이거는. 네.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. 일단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는 먼저 성관계가 있었냐. 성추행은 뭐 뺀다 하더라도 예. 술자리에서 했던 일이고요. 예. 특히 성관계가 있었냐. 또 그렇다면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게 강제력이 있느냐. 최근에는 위력에 의한 성관계 이런 것도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강제력 부분도 판례가 많이 변경돼 가지고 이 가해자가 느끼는 거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일단은 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수사기관이 아마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피해자 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 조사가 끝나면 그때 다시 정종선 감독을 불러가지고 아하. 조사를 할 걸로 보이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혐의가 뭐 다 드러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러니까 생각됩니다. 뭐 정종선 감독 측에서 뭐 조사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. 만약에 그렇죠.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은. 확인이 다 돼야지 불러서 확인하는데 지금 뭐 관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폭행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위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 즈음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네요. 그렇죠. 그죠? 양립할 수 있죠. 예. 네. 근데 이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 피해자가 이 주장하는 그 네. 피해 상황이 뭐 축구 감독과 학부모의 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학부모 3명이 이제 각각 조금씩 다른 인터뷰 내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정종선 감독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 축구계에서 엄청난 역할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선수가 대학을 가는 데는 거의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. 이분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. 그래서 아들이 볼모였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알릴 수 없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. 뭐 아이들 때문에 애와 관련해 가지고 의논할 것이니까 학교를 오라라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덤벼들어서 거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하지만 정종선 감독 측 변호인은 그렇습니다. 아니 그렇다면 고소 고발을 해라. 왜 고소 고발도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주장도 하세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또. 고소 고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박준 변호사님? 이 부분이 예전에는 성범죄가 예. 친고죄예요. 그래서 그랬었죠. 고소가 예. 있어야 되는 고소와 친한 범죄였는데 네. 2013년 이후로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 개시될 수 있고요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고 내지 내사가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아하. 그러니까 고소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. 이제 신고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만 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. 그럼 정 감독 측이 그러면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법리적으로는 합당한 얘기는 아니네요. 그죠? 그래, 뭐 그렇지만 이제 수사의 개시 중에 가장 뭐 피해자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고소니까요. 네. 정식으로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. 그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할 그만큼 필요 없는 나는 것 이제 같아요. 결백하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애둘러서 싶은 것 얘기하는 같아요. 건 예. 아닌 것 같아요.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. 그죠? 네, 지금 네.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서 조금 좀 그래 아직은 보입니다. 이른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피해 주장이 있는 거고 이쪽은 사실 무근이라고 네.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횡령 얘기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액수가 커요. 5억에서 10억이면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보도가 되기로는 10억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학부모들한테 훈련비 혹은 뭐 김장비
또는 그 퇴직금, 퇴직 적립금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네. 일정액을 계속 요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직접 쓰지 않고 빼돌려서 약 10억 또는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 5억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액수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거액인 것만은 분명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돼 온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물론 또 정종선 감독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건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.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보자면은 상당히 이렇게 그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축구팀을 운영하는 게 그래요. 뭐 축구팀뿐만 아니라 야구팀도 그렇고 그 학원 스포츠라는 게 네.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실제로 그 돈의 대부분을 감독이 거의 전적으로 좌우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쓸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. 뭐 제가 저한테도 그 제보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내용을 대부분 들어보면은 감독이 수시로 돈을 요구하는데 학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독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.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어디로 쓰이는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은 거는 뭐 여기뿐만 알고 있죠. 아니고 고등학교 야구부, 고등학교 예. 축구부, 뭐 중학교 야구부 똑같습니다.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고요. 학부모 운영회를 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돈 횡령이 뭐냐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그것을 착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지금처럼 학부모 운영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좌 어떤 데는 두면서 조금씩 빼먹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부모 중에 일부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소유자 공동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면 횡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제보된 금액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횡령이 된다 하더라도 다 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학원 스포츠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시각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분명히 학생들의 그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인데 그 감독이나 코치들이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부모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나 이게 과연 정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. 저도 이게 유흥비로 썼는데 그 유흥비는 학생들 예를 들었습니다. 이건 뭐 불법이긴 한데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막 변명을 합니다. 접대비로 썼다. 사실은 불법성 요소가 많고 그렇지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진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 행위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 뭐 법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치더라도 뭐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는 지도자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럼 뭐 축구 협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? 일단 축구협회는 정종선 감독을 스포츠 공정위원회 회부를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정종선 회장이 이제 고교 축구연맹 회장인데 그 회장직이 현재 그 직무 배제가 돼 있고요. 그 언남고등학교에서 현재 지금 직무 배제가 돼 있습니다. 직무 배제.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라고 정확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그 언남고등학교 얘기는 그래요. 일단 직위 해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무 배제가 맞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감독으로 복귀는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다만 근데 축구협회에서도 좀 애매한 것이 이게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소명이 되고 드러나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사 단계인 것이고 수사 단계에서 이제 언론에 어느 정도 이렇게 폭로가 됐다는 것뿐이라서 조금 어떤 조치를 할지는 좀 요 두고 봐야 부분이 될 것 있어요. 같아요. 지침에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관련된 성범죄가 중요한 증거 드러났을 때 직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규정이 있는데 아직 중요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. 보도만 됐는데 그러니까 직무 정지, 자격 정지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좀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또 그래도 가만 놔둘 수도 없고 하여튼 애매한 상황에서 직무 정지를 내린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면 항상 발생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피해자 측은 빨리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직무에서 좀 빼달라, 격리를 분리시켜달라
이게 당연한 요구인데 또 법적으로 보면은 아니 나중에 또 무죄가 나오면 이거 또 무죄 어떻게 추정의 해요?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. 이거 참 애매해요, 그죠? 그래서 그 예.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.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되거나 네. 부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. 근데 그 후에는 손해가 회복이 안 됩니다. 예.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기 예. 때문에 증거가 확실할 때 하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이게 증거가 좀 이게 확실한지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. 축구협회 쪽에서는 그거는 한 가지 확보한 것이 있는 거예요. 지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받지 말라고 하는 보통 지금 학교에서 말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뭐 잡부금을 걷지 말라고 하잖아요. 예, 근데 예. 그런 류의 돈을 수시로 요구했던 거 뭐 김장비라든지 훈련비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은 분명히 기존 지침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것을 일단 근거로 삼아서 일단 예. 직무 배제 조치를 한 것 같아요. 김장비를 왜 받는 거죠? 김치를 사 먹지 요새 왜 김장을 다. 하려고 맨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축구 뭐 언남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최근에 잠깐만 기억해도 빙상계 많아요. 그죠? 뭐 폭력 사태, 뭐 성추행. 성범죄 사태, 범죄. 뭐 빙상계뿐만이 아니죠. 뭐 각종 종목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이 단순히 여기만의 네. 문제는 아니겠죠, 그죠?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? 이 부분은? 근데 좀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충격을 많이 줬던 이유가 이 정정성 감독이 그동안에 학원 스포츠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. 아 그래요? 예, 이렇게 너무 그 지도자가 너무 전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가장 아하. 지적을 많이 하셨고 학생들 이런 선수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능력치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본인이 되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젊은 선수일 때 되게 좀 껄렁댔고 되게 말을 안 들었다. 근데 안 들었던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그래서 난 이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충격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스포츠계에서 정말 고질병이라 하는 것이 폭력이라든지 특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코치나 감독의 전횡이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네. 그리고 코치나 감독이 전횡을 하는 것 대부분이 보면은 이분들이 그 학교 운영자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죠. 또 성적이 좋으면요. 그렇죠. 더군다나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그만큼 그 다음에 또 이게 사실은 그래요.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면은 대안이 있는데 운동은 못하면 대안이 없대요. 그러니까 참. 죽으나 사나 그 감독이나 스포츠 지도자한테 매달리는 거 이게 또 어떻게 보자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시스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예, 이게 뭐 이번 사건도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은 학원 스포츠 얘기 이거는 좀 물론 대책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두 분. 감사합니다. 박지훈 변호사,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.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.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.